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투니버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캐로로? 코난? 짱구? 아따엄마? 말만 들어도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떠올라서 바로 대답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저만 해도 이 주제를 영상으로 다룬 만큼 그 시절 투니버스에는 언제 봐도 재미있었던 수많은 애니메이션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투니버스의 전성기 시절도 끝이 있었고, 현재는 그 시절 불렸던 만화 전문 채널이라는 말보다는 종합 키즈 채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이제는 우리의 추억의 한 켠에 자리 잡은 투니버스, 그리고 그런 투니버스를 되짚어보니 그 전성기 시절을 상큼하게 장식해준 만화인 너에게 닿기를까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은 볼 때마다 그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상큼한 향의 향수 같은 애니메이션 너에게 닿기를에 대해 씹어보겠습니다. 경고! 오늘도 개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너에게 닿기를 주인공들의 미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 주의하세요. 너에게 닿기를 2010년 언저리까지는 원나블과 유희왕, 이누야샤 같은 모르며 왕따 당했던 인싸픽과 강연금, 데스노트, 은혼 같은 막상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보지만 처음 보기에는 앞서 말한 애들보다는 진입장벽이 있던 만화들까지 방영했는데요. 헌데 2010년대를 접어들면서 갑자기 니커니커틴 거리는 아이돌물, 입에 물고 있던 칼을 입떡 벌어지는 이도류로 이도류병을 극치사량으로 주입했던 이세계 하렘물 소드아트 온라인, 음악한다고 케이크부터 잡수시는 일상물이라는 평범한 캐치프라이즈지만 결과물은 사회현상 그 잡채였던 유이기타 아니 K-ON 같은 우리가 즐겨봤던 애니메이션과는 느낌 자체가 다른 애니메이션들이 더 많이 방영하면서 달라져버린 애니시장 트렌드 때문에 투니버스에서는 더 이상 수입해올 만한 애니메이션이 없어져버려 소위 말하는 투니버스 뺑뺑이가 더 심각해졌었는데요. 그런 어저께는 금강창파를 쓰던 이누야샤가 오늘은 붉은 철사를 쓰고 있는 마블 뺨싸대기 우리는 이누야샤 뺑뺑이 유니버스를 보여주고 있을 때 투니버스에는 간만에 신작이 나왔었는데요. 그게 너에게 닿기를입니다. 너에게 닿기를은 그냥 순정만화 그 잡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애니메이션으로 2010년대 이후로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서비스씬 위주의 남주는 에? 거리고 있는 개 씹떡 같은 뽕빨물이 아닌 다소 느리지만 두 남녀가 주위의 풍파에도 굳건하게 관계를 이어나가며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딱 순정만화의 정석인 작품입니다. 거기에 너에게 닿기를은 연재 초반에 잘생긴 걸 넘어서 그 시대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즈하야와 개쌉 찐따에서 교내 최고 인싸까지 성장해버린 사와코뿐만이 아닌 극중 등장했던 주연급 캐릭터들은 모두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연재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던 극 초반 때부터 너에게 닿기를은 이미 인기작이었고, 애니메이션이 방영했던 2010년대에는 애니메이션 덕분에 레드불 먹고 날개를 단 수준을 넘어 선두 먹고 제트전사가 돼서 세상을 정복하는 수준이었죠. 허나 그런 인기가 독이 되었는지 너에게 닿기를은 장기 연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진짜 어른 돼서 다시 읽어보니 빠르면 쿠루미랑 사랑의 견제 때리고 싸게 신년 때 제아의 종소리 들으면서 똠똠한 오뎅 국물 먹으면서 고백하거나, 적당하게 연재한다면 딱 애니화된 시점인 2기 정도 분량 때 사귀는 모습을 끝으로 끝냈으면 너에게 닿기를이라는 제목처럼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만화책 기준 2018년 총 30권에 외전작까지 루즈해질 대로 루즈해져서 팬들도 많이 떠나 장기 연재하면서 인기가 식어버린 만화 중 하나라는 인식도 생겨나게 됐죠. 거기에 그런 떨어지는 인기 때문인지 애니화는 고백 성공하면서 오늘부터 1일 선언 언저리쯤인 2기에서 그 완결이 나버려 결국에는 애니 한정으로는 뽀뽀도 제대로 못하고 끝나버려 번뇌를 등에 업고 사는 땡중보다도 못하고 초등학생 초능력 군단들보다 못하는 남주로 남아버렸죠. 진짜 딱 고백 성공하고 드디어 너에게 닿을 수 있었어 하면서 배경음으로 천진난만 하면서 마지막에 웬 국끓이는 냄비 보여주면서 엄마! 이 야구공 누구 거야? 하면서 그 시절 마지막화 같은 연출만 했어도 아쉬움이 덜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완결로 후일담도 없이 끝나버렸죠. 그렇지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데이트 장면이나 키스씬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까지 원작에서는 나왔는데요. 그러니 오늘은 너다 커플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 씹어볼게요. 먼저 주인공 커플인 카즈하야 사하코 커플. 이 커플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모난데없는 성격 덕에 시기와 질투, 장난기로 똘똘 뭉친 나뭇잎 고딩들의 중심에서 온화하게 중심점을 잡아주는 태풍의 눈 같은 존재 카즈하야와 음침한 모습 때문에 링의 귀신 사다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괴담 걸어다니는 무서운 게 딱 좋아 느낌의 사하코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짝사랑하며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국에는 사랑까지 쟁취하는 딱 순정만화의 정석인 서사를 보여줍니다. 이런 누가 봐도 아름다운 2000년대 박스보이와 워킹 무섭다의 사랑 이야기.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는 건 사와코라는 아이의 성장인데요. 일단 사와코는 은따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물론 태생적으로 성격이 찐따 같아서 인간관계가 서툴고 좀 날카롭게 생기고 꽃심을 하고 놔둔 텃밭에 설사나 변비에 좋은 약을 심는 특이한 아이이긴 했지만 아싸 취급받으면서 혼자 나돌아댕길 정도는 아니었죠. 허나 그런 겉모습과 달리 자세히 보니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말처럼 자세히 보니 사와코는 누구보다 남들을 배려하며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카즈하야가 도와주고
이어지고 결국에는 야노와 치즈라는 친구도 생겨 학교 생활도 밝아지고 연애 상담도 받으며 사랑을 이어갔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애들이 어저께 위키드 뮤지컬을 보고 왔는지 둘의 데이트 날에 맞춰서 신발이랑 옷이랑 멋진 헤어스타일까지 하나하나 챙겨주며 칙칙하고 어둡던 과거를 다 잊게 만들어주는 파퓰러의 한 장면을 찍어주어 팬들이 손에 꼽는 명장면도 만들어주었지만 문제는 이 커플이 좀 많이 답답하다는 건데요. 일단 서로 첫 만남부터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지만 서로 솔직하지 못해서 말 못하고 있다가 질질 끌고 일기에서는 일명 카자야 수호단 리버스 금자디 특공대 마크2와 얼굴은 세계관 최고로 이쁘지만 쿠루미자와 우메라는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 1920년대 할머니 이름인 옥경이 매자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에게 은따와 그 시절 여자애들 특유의 갈라치기 괴롭힘도 당하지만 이겨내고 길자와는 사랑의 라이벌로 남게 되었죠. 그리고 2기에서는 갑자기 등장한 켄토라는 아이의 악이 없는 겐세이로 얘는 나 말고 다른 좋아하는 애가 있구나 까지 가버리는 오해가 쌓여 관계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후에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오해가 풀려 사랑을 하는 다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두 사람이지만 아름다운 그림체와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것 같은 착한 성격과 입체적인 캐릭터성을 보여줘서 학원 빨리 끝나고 보고 싶었는데 문제는 사귀고 나서도 이 과정을 계속 무한 반복해버립니다. 2학년 축제 기간에 고백하면서 친구들 앞에서 승리의 V사인까지가 애니의 마지막이자 한 11권쯤이었던 것 같은데 후에 뽀뽀각을 잡는 게 14권입니다. 뽀뽀각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데 이 부분이 2학년 수학여행 시즌으로 사하코와 둘이 뽀뽀각을 잡는데 야노에게 걸립니다. 근데 갑자기 카즈하야는 자기가 자제력을 잃어버렸다고 자책하면서 혼자 뚱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사하코는 날 이제 안 좋아하는 건가? 나 파필러 됐는데 이러면서 오해하고 가을 수학여행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토라지다 카즈하야는 둘만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줄 알고 내심 기대하던 사하코 앞에서 친구들과 다 같이 보낸다는 말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하코가 울면서 이제 날 안 좋아하는 거냐며 오해하니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30권 중에 18권 만에 첫 키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웅어리를 풀면서 느끼죠. 오해를 하든 상처를 주든 결국에는 서로에게만 할 수 있는 감정이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만 풀 수 있는 싸움이란 걸 깨달으며 둘 사이는 좀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인생이라는 육상 경기에 첫 번째 어들인 수험이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하코랑 카즈하야는 처음에는 각자 취업과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정했지만 진로 상담과 가족과의 얘기 등으로 결국에 사하코는 홋카이도에 있는 교대로 카즈하야는 집에서 다닐 만한 스포츠 관련과로 진학하며 서로 장거리 커플이 되어버렸죠. 근데 수학여행부터 스멀스멀 보여주더니 3학년 돼서는 카즈하야의 똥꼬집이 크게 치닫는데요. 사하코는 처음에는 취업이었다가 후에 교대로 진로를 정했지만 원래는 고향에 있는 교육과로 진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하코의 성적은 전교권에 애들 가르치는 것도 수준급이라서 담임인 피는 좀 더 상위 대학에 가라고 추천해줬지만 사하코는 갈팡질팡합니다. 이유는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인 카즈하야와 멀리 떨어져야 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갈팡질팡하면서도 공부에 매진해 둘만의 시간이 없어져 둘은 아침 일찍 등교하며 데이트하는데 그런 무리한 스케줄 때문에 피곤해하는 카즈하야가 걱정된 사하코는 아침에 만나는 거 그만하자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카즈하야는 그래 교대 준비하려는 거지 이러고 한술 더 떠서 사하코는 여기서 제대로 의사소통도 못해 둘 사이는 또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후에 카즈하야는 갈팡질팡하며 고민하는 사하코에게 넌 혼자라도 괜찮을 거야 라고 본의 아니게 몰아세우고 사하코는 넌 나하고 떨어져도 괜찮냐는 뉘앙스로 물어봤지만 카즈하야는 이미 정했잖아 이러면서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 혼자서 해리포터를 보고 싶은 티를 팍팍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카즈하야와 사하코는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결국에 사하코는 교대로 카즈하야는 집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마지막에는 서로 헤어지기 싫은 이유가 떨어져서 불안했던 게 아닌 너무나 좋아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걸 깨달으며 너에게 닿기를은 완결을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니판에서 뽀뽀도 못하고 끝낸 것과 달리 원작에서는 뽀뽀하는 서비스진도 많이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아이들의 진학에 대한 고민으로 채워서 처음과 많이 달라진 내용으로 다소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풋풋하고 상큼한 사랑을 보여줬던 너에게 닿기를처럼 달달하고 참 고등학생스럽게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완결까지 달려가면서 연재를 무리하게 늘린 게 느껴질 정도로 누구보다 남을 위할 것 같은 카즈하야가 갑자기 똥꼬집스럽고 자신에게 혹독한 기준을 정하는 캐릭터로 바뀌고 주요 커플뿐 아닌 다른 친구들도 보여주느라 한 커플의 갈등이 해소되는 게 길면 3권 정도의 분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주행하면서 보기에는 안성맞춤인 느낌이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커플은 치즈르와 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소꿉친구로 어린 시절부터 함께여서 처음 봤을 때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치즈는 류의 형을 짝사랑했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보여준 건 매사 장난 같던 평소 모습이 아닌 진지하게 그 사람을 생각하며 좋아하고 그 사람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더니 실망하며 이제 내가 넘볼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상실감 등 단순하게 동네 오빠를 좋아했던 게 아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치즈를 위로해준 건 류였습니다. 이미 형이 첫 등장 때 나보다는 류 너가 더 어울린다거나 결혼식에서 우리 평생 연락하고
지내자 같은 떡밥 느낌을 보여줘 류와 치즈가 사귀는 건 공식 아닌 공식이었지만 옆에서 좋아하는 감정을 우직하게 지키면서 계속 맴도는 류의 모습은 정말 멋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미 친구 사이가 계속되며 우상 같이 쓸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현실남매급 사이가 돼버려 치즈는 류의 고백을 듣고 류를 피합니다. 허나 류는 포기하지 않고 치즈루 옆에 맴돌고 있었고 그 덕에 치즈루는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류를 좋아한다는 걸. 그런 치즈루는 겨우 자신의 마음에 마주보기 시작하고 류와 치즈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키스를 합니다. 하지만 류는 야구의 미래를 걸었던 야구보이라서 이번 경기 성과에 따라 대학이나 프로팀이 결정되는 순간이 오면 헤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치즈루는 연습 때 만나도 꼭 저라 같은 마음에 없는 얘기도 하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도 응원도 제대로 안 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도 류를 좋아한다는 마음만큼 류의 미래도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응원하지만 류는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류는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대학 야구를 준비하며 대학교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하자는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며 이 커플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공식이 돼버린 소꿉친구 커플 류 치즈 커플.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커플은 치즈의 껌딱지 야노입니다. 야노는 안젤리나 졸리 뺨싸대기 우리는 두꺼운 입술에 센 언니 스타일 덕분에 과거 투니버스에서 오경태, 남선남과 더불어 3대 명란젓 맛집이었는데요. 그런 차가우면서도 센 인상과 달리 야노는 사하코급으로 배려심이 깊은 누구보다 착한 아이였습니다. 허나 자존감이 너무 낮아 매번 도전보다는 안전빵 노리면서 살아가고 남자친구도 모두 자신의 외적인 것만 보고 접근하던 사람들이라 극 초반에는 싸대기 맞고 오는 데이트 폭력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원작에서 잠깐 사귄 목이라는 친구도 성숙해 보이는 겉모습 때문에 접근하고 수학여행 동안 키스 시도하는 리버스 카자야급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건 야노의 감정을 생각해주지도 않는 무미건조한 스킨십이었죠. 그런 충분히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 야노가 아무 말 없이 참고 넘어간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 그래 이런 게 나랑 어울린다며 자기 합리화를 내버려 그냥 적당히 맞춰줬던 겁니다. 그런 상황 야노의 옆을 지켜줬던 켄토, 애니메이션만 보면 순수한 느낌이었던 캐릭터로 진심으로 카즈하야가 사하코가 아닌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 사하코에게 다른 애 좋아하는 게 나아라는 어록을 남긴 이게 암덩어리를 담당하던 캐릭터인데 후반에 가니 알고 보니 여아구들에게 상담도 잘하고 편하게 어울려주어서 주위에 여사친들이 많은 거라는 게 밝혀져 착하지만 모자란 친구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켄토는 야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지만 야노가 다른 애와 사귀면서 아쉬워할 쯤 우연히 야노가 사귀면서 당한 일들을 알게 되고 좋아하는 아이 때문에 선생님과 사하코가 보는 앞에서 주먹질까지 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인지 야노에게 고백하면서 야노의 자존감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하지만 야노는 켄토와 사귀면서 무의식적으로 켄토가 있는 방향으로 가방을 매는 등 켄토를 밀어내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야노가 너무나 좋았던 켄토는 야노와 같은 지역으로 진학하는 목표를 세우고 같이 대학 가면 같이 살자는 말까지 하면서 정말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야노는 머릿속에 켄토와 같이 갈 수 있는 안전빵 대학인지 도전해야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인지 진로 고민 중이었죠. 그걸 어렴풋이 느낀 켄토는 너 거기 가고 싶어 물어보지만 돌아온 건 이미 거기 안 간다고 했잖아 하는 승질뿐이었죠. 그런 상황 켄토는 친구가 싸웠냐 물어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같은 모습이었지만 자신과 사귀기 전부터 야노는 머릿속에 자신은 없고 대학 생각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고 실망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깔끔하게 헤어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야노라며 야노도 그걸 기억해주면서 앞으로는 너가 정말 좋아하는 연애를 하라며 끝까지 야노의 자존감 지킴이로 남아주었죠. 이런 식으로 첫인상과 다르게 정말 좋은 놈이었던 켄토. 하지만 아직 야노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랙은 철진한 슬램덩크 윤대엽 대가리를 하면서 명언이나 조언을 해줘도 신빙성 떨어지기 귀찮다는 시 얘기하거나 윤의 라면집에서 맨날 애들 만나면서 아유 임마 남 탓한다고 일 해결 아유 되지 않아 임마 결국에는 너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임마 이런 느낌으로 잔소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약간 지멋대로 해서 그렇지 결국에는 틀린 말 하나 없이 아이들 옆에서 지켜주죠. 그리고 그런 모습에 피크를 찍었던 게 3학년 시절. 일단 윤대엽 대가리에 편하게만 입고 댕겨서 그렇지 일단 잘생겼고 머리를 내리면 카자야랑 비벼볼 정도인데요. 그런 왁스를 다음 생에도 압수시켜야 될 블랙은 일단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3학년에는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해줬죠. 그리고 그때 보여준 모습은 백수 같은 동네형의 모습이 아닌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대해 한 명 한 명 생기부를 보면서 누구보다 진지하고 중립을 지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주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활용 정점을 찍은 게 야노를 상담할 때 앞서 말했듯 야노는 자존감이 바닥을 기어서 대학도 장학금 받는 추천 입학을 하려 하고 뭐든 딱 중간만 노리며 안전빵으로 살아갈 때 일단 해보라며 응원도 해주고 후에도 도전해본 사람이나 한다면서 응원을 해주죠. 그런 응원에 야노는 사하코와 몇 년 만에 등장한 경자와 함께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결국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야노는 블랙한테 고백하려 하지만 선생과 제자인데 하며 포기하고 우울해 있을 때 나타난 켄토. 켄토는 내심 서운하지만 야노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에 기뻐하며 야노를 응원하고 결국에는 블랙의 집에 찾아가 합격 소식과 함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차이면서 야노는 첫사랑 같은 짝사랑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 못지않게 중점적으로 다뤄줬던 야노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야노의 사랑이 더 재밌었던 이유는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 때문이었는데요. 자존감 떨어져서 인생 무념으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애한테 괜시리 화풀이하면서 상처주는 모습과 후회하면서 슬퍼하는 모습 같은 현실감 2840%급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야노에게 더 몰입하며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첫인상과 달리 여리고 눈물이 많은 모습까지 보여줘 개인적으로 이 얼굴에 왕따 당하거나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만인의 첫사랑 캐릭터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보다 더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짝사랑의 공감성 수치 뿜뿜했던 캐릭터는 누구도 아닌 쿠루미였을 텐데요. 쿠루미가 행했던 사랑은 짝사랑. 쿠루미는 어렸을 때부터 이국적인 예쁜 외모지만 복동이, 미숙이 같은 촌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봉자는 남자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만큼 여자 아이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이름이 촌스럽다는 험담과 얘가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 무조건 방해할 거라는 뒷담을 듣고 우울해하고 있었고 그때 우연히 만나며 위로해준 게 카즈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순이는 여자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말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면서 주위만 맴돌다 몇 년째 짝사랑하면서 일부러 고등학교까지 따라왔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오니 카즈하는 좋아하는 아이가 생겼고 표정만 봐도 좋아 죽으려고 하는데 지들끼리만 몰라서 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자기 보고 블랙샘을 좋아하냐라는 말까지 들으니 서러움이 폭발해버려 울면서 고백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하코와 카즈하는 사귀게 되고 옥경이는 그대로 하차해 3학년 중반쯤까지 등장하지 않으며 잊혀지던 중 갑자기 등장해 사하코와 친구가 되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도 그렇게 말숙이는 카즈하한테 집착을 하면서 자기 맘도 못 표현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카즈하가 얘 좋아하네? 열받네?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하면서 사하코와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헛소문 퍼뜨리면서 왕따를 도모하고 거기에 사하코에게 접근해 친한 척까지 하는 갈라치기가 핵막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이건 모두 중학교 시절 자신이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애들이 카즈하한테 다 말한다니 표정관리도 안 되면서 그래 말해 상관없어 이러고 기싸움하고 있습니다. 막말로 얘가 역대급으로 잘 뽑힌 캐릭터에 견제 대상이 착해 빠진 사하코가 아니었으면 이 성장판 일찍 닫힌 154cm 땅꼬마 매실이가 깨물어지고 싶나 그리고 뭐 교사? 웃기고 있네 넌 크면 더글로리 파트 3 찍을 파냐 임마 하겠지만 그럼에도 후반에 몇 년 만에 등장해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자신을 괴롭혔음에도 끝까지 자기를 내치지 않고 옆에 있어줬던 사하코를 놓치기 싫어하며 진정한 친구로서 아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사하코와 함께 같은 대학 진학을 하면서 명호기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럼 얘는 솔로로 끝나요? 하겠지만 옥춘이의 사랑은 너에게 닿기를 외전작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춘자는 사하코에게 의지를 많이 하며 거의 자취방 객식구급으로 지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는 중 사하코의 친척 오빠이자 작가의 전작인 크레이지 포유의 에이지라는 캐릭터를 투입해 러브라인을 형성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권모수수의 끝판왕에 머리 회전 빨랐던 매시리가 너무할 정도로 숙맥이 돼버려서 캐봉 오는 것 같아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그 시절 순정만화 끝판왕 너에게 닿기를에 대해 시입을 해봤는데요. 이게 장기 연재로 들어가면서 애들 성격부터 컨셉까지 다 바뀌어서 하차했던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던데 현재 완결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초반 썸 타면서 순정만화 전개를 보여주고 인간적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 마지막에는 진학이라는 허들에서 고민하는 아이들의 사랑과 고민들을 보여줘서 초반과 분위기는 다르지만 재밌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화가 된다고 하는데 근데 사람 외모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남주인공이 약간 레고 같네요. 이 정도면 감독이 3기 교환하면서 바이럴 마케팅하는 오늘은 여기까지!